특히 또 인터넷 커뮤니티가요. 여론을 몰아가는 데 일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맘카페 과도한 신상 털기가 한 보육교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난 2018년 10월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아동학대로 오해받던 교사가 목숨을 끊었다는 국민청원 게시글이 올라옵니다. 청원글에 따르면 사건의 시작은 맘카페의 글 하나였는데 한 어린이집 나들이 행사 때 보육교사가 원생 한 명을 밀치고 돗자리를 터는 등 다른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이 보육교사는 곧바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가 됐고 동시에 맘카페에 관련 글이 올라가면서 신상 털기가 시작이 된 거죠. 일단 이 글에 따르면 아이를 밀쳤다고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근데 사실 이게 나들이를 가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애를 밀쳤다는 게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 네, 맘카페 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봤냐고요? 아니요. 10여 명의 인천 서구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글 쓴 사람이 직접 본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맘카페 보육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는 곧 사실처럼 됐고 엄마들이 이제 분노에 찬 댓글을 작성하기 시작했죠. 네. 그리고 아이의 이모라는 사람이 이 보육교사의 어떤 신상과 그리고 어린이집 이름을 만천하에 이제 공개하기까지 이릅니다. 아니 근데 사실 저러기 전에 일단은 좀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저 같으면 이제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좀 먼저 물었을 것 같아요. 들어봐야죠. 예.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그렇죠. 확인되지 않은 이 일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막 서로 퍼나르고 거기서 얼마나 또 유혹들을 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러면서 뭐 난리가 났겠죠. 네. 어린이집에 항의 전화 막 빗발치고 아이의 이모는 직접 어린이집을 찾아가기까지 하고 막 이랬다고 그럽니다. 네, 같은 그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동료 교사에 따르면 피아동의 어머니는 A씨를 용서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이의 이모가 찾아와서 거세게 항의를 했고요. 해당 유치원 원장과 부원장 또 교사까지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데도 자식이 있느냐,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돌보느냐, 아이의 트라우마는 생각 안 하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물을 뿌리는 등 모욕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이를 밀었다 안 밀었다 이런 사실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뭐 무릎 꿇히고 이제 그 사과까지 들었고 근데도 또 화가 풀리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제 어디까지 해야지 좀 지금 화가 풀리셨을지. 그 엄마가 아니면 네. 이모가 그런 거죠. 저 정도 상태가 되면 이제 굴림의 단계에 가는 거예요. 나보다 약해진 거고 네. 내가 굴림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과정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이모의 행동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김포시장의 블로그에 가서 또 글을 씁니다. 뭐라고 썼냐면 수많은 사람들의 학대 현장 증언이라고 학대를 기정사실화하고 야. 해당 어린이집을 감찰해달라. 모멸과 수치로 같이 죽을까 생각이 들 정도다. 이렇게 글을 남긴 거예요. 네. 아니 혹 잘못을 했으면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고 그렇게 끝낼 일이 아닌가 싶어요. 이걸 다 이렇게 일일이 막 찾아다니면서 막 글을 쓰고 이렇게 한 건데 하루아침에 그 아동 학대 교사가 된 그분의 심정은 어땠을지 정말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네, 이런 사회적 단죄 움직임에 충격을 받은 A씨는 결국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떤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 유서 내용을 따르면요. 누구누구야 넘어졌을 때 선생님이 못 일으켜줘서 정말 미안하다. 이모님의 원망 안고 가겠습니다와 같은 글이 남겨져 있다고 해요. 특히나 이제 결혼을 4달 앞둔 예비 신부였다고 하는데요. 또 들으니까 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네. 이게 벌써 5년 전의 일이 돼버렸는데 이 맘카페 회원들과 아이의 이모 어떻게 처벌이 됐습니까? 네, 당시 보육교사 유족 측은 A씨가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서 이제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경찰에 이때 철저한 수사를 요청을 했었고요. 관련 이제 판결이 2020년 2월 3일에 선고가 됐었는데 먼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그 어린이집 원장과 그 맘카페 회원 2명이 기소가 됐었는데 일단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 이유는 필요한 경우 교사의 어떤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제 어린이집 원장에게 있다. 이런 이유로 이제 무죄가 선고가 됐었습니다. 개인정보는 이거 지금 임의대로 막 공개가 된 건데 이 해당 교사가 이거를 본인이 원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네, 이제 통상 이제 근로계약서를 쓸 때 이제 사업주인 개인정보 보호 관리 주체인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이제 이용하고 수집하고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다라는 어떤 동의서를 보통 이제 표준 양식으로 기재를 하거든요. 이를 근거로 이제 결국 그 사망한 보육교사의 개인정보를 원장이 이용할 수 있었다. 뭐 이런 논리로 무죄가 선고된 것 같고요. 반면 이제 그 이모라는 사람이 보육교사에게 물을 뿌린 행위는 당연히 뭐 폭행죄가 되기 그럼요. 때문에 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고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이 같이 선고가 됐었습니다. 찾아가서 막말하고 물 뿌리고 막 이거는 이제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개인 정보가 맘카페에 그냥 막 돌아다니고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가 무죄다.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네, 아무리 근로계약서에 어떤 개인정보의 이용에 대한 동의 조항이 있더라도 그게 어떤 통상의 목적 범위에서 이용하는 게 당연히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법원에서는 좀 동의의 범위를 굉장히 좀 넓게 해석했던 것이 네. 조금 아쉽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이 맘카페 회원들에 대한 비난과 함께 맘카페 존폐에 대한 성토가 쏟아지기도 네, 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좌표 찍고 신상 털고 마녀 사냥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그 예를 든 것만 해도 네. 몇 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뭐 강력한 처벌 방안이나 처벌법 개정되고 뭐 이런 거 없습니까? 네, 한때 이제 마녀 사냥 금지법을 뭐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이게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게 결국에는 어떤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가 이제 보호법이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선제적으로 법이 어떤 모욕이나 그런 명예훼손적 발언이 있기 전에 어떤 주관적 의견에 대해서 법이 먼저 개입을 한다는 건 또 다른 어떤 부작용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최대한 법적 개입은 조금 이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익명의 인터넷 세계에서 적정한 선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정말 이게 뭐 신상털이하고 막 이렇게 막 악플 달리고 나중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는 거는요. 근데 또 스르르 묻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아예 처음에 그 사건 그대로만 기억이 될 뿐이지 나중에 사실이 밝혀져도 뭔가 오해가 풀리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 번만 좀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좀 자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펜은 칼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정말 뭐 SNS부터 시작해서 뭐 글도 그렇고요. 정말 이 손가락으로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때문에 이게 법을 좀 강화하고 이러는 게 좀 애로사항이 있다. 네. 지금 변호사님 그 말씀하셨는데 개인의 표현의 자유 때문에 한 개인이 죽고 한 개인이 어디 숨쉬기조차 힘들고 근데 이게 표현의 자유가 이게 가당키나 한 겁니까? 그리고 네. 이 한 개인의 명예 때문에 다른 개인의 명예가 짓밟혀지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이거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제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배한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